저 인사 일단 선생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메디텔 허당 닥터 홍해걸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 멋진 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시고요. 민앤민 소아청소년과 원장님으로 계십니다. 저희 비욘디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미나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실 때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굉장히 추운데. 네,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죠? 네. 와,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희가 출연료도 못 드리고 뭐 그런데 참 모시는 선생님마다 죄송해요. 아무튼. 그리고 감사하고. 네. 와, 지금 칭찬이 막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예쁘시다 그냥. 이 좀 예사롭지 않네 처음부터.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나림 선생님은 저희 비욘디 몇 년 전부터 그 맘마미아잖아요. 네, 맘마미아라는 타이틀로 시리즈로 말이에요. 육아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그 동영상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저희 비욘디 홈페이지 오시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오늘은 직접 오셔서 이제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병원이 그런데 선생님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같이 하신다면서요? 네. 그 사연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그렇죠. 이제 일반 병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셨었는데 이제 제가 전공이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원래 대학의 교수로 계시잖아요. 소아청소년과의 교수로 네, 계시다가 맞아요. 이제 은퇴하신 건가요? 아니요, 은퇴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조금 일찍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은 안양에 네. 있죠. 그런데 거기에 선생님이 합류하신 거네요. 그쵸. 그래서 병원 이름이 민앤민. 민앤민. 네. 앞에 민은 부친 어른이고 뒤에 민은 이제 따님이고. 네, 맞아요. 부녀가 같이 하는 소아과네. 네. 부러워요. 예. 거기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환자 되게 많죠. 그렇진 않고요. 그럴 것 같은데. 예. 아니 이렇게 훤칠하시고 또 자상하시고 아름다운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원장님으로 계시고 또 부친어른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만 보면 참 자상해 보이세요. 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예뻐하시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메디텔은 그 병원을 좀 깨알 자랑해도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막 자랑 좀 하세요. 우리 선생님은 또 대단하신 게 세 따님의 엄마이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몇 살이에요, 다? 지금 8살, 5살, 2살인데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어허. 9살, 6살, 3살이 됩니다. 와, 근데 제가 우연히 한번 길에서 만났거든요. 따님 셋을. 진짜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예. 아니, 엄마도 굉장히 출중하신데 저희 아이 사진을 가져왔어요. 따님들은 더 예사롭지 않아. 그죠?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따님도 예쁘게 잘 키우고 계시고 요즘 또 이렇게 셋 낳아서 키우기 쉽지 않으신데. 저희 애기들이 보기로 했었는데 네?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들어와 있을라나? 전화 연결해도 돼요. 나중에 따님 보고 있으면. 네. 아니에요. 우리- 막내가 만동을 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오늘 전화 그 연결. 막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3살이요. 그럼 지금 누가 돌보나요? 지금은 봐주시는 분이 또 계시고요. 지금은 또 친정어머니도 같이 그렇구나. 계시고 그러면 딸 셋 키우고 병원에서 진료도 하시고 또 이렇게 컨텐츠도 만들고 대단하세요, 정말. 좀 자주 와야 되는데 자주 와서 좀 육아 관련된 네. 이야기도 좀 많이 좀 들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분도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네, 남편도 소아과고요. 네. 그럼 지금- 바깥분은 또 음, 같이 안 계시고 다른 네, 병원에서. 다른 곳에서 원래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한 명이 망해도 한 명이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같이 있으면 나눠서. 싸우고 네. 안 좋아요. 떨어져 있는 거 잘하신 네. 것 같고요. 자, 오늘 주제는 우리 정말 소통하는 선생님이죠. 미나림 선생님. 또 직접 셋 딸을 키우셨고
육아에 대해서 정말 뭐 실전적으로도 경험이 많은 분입니다. 뭐 수유도 좋고 뭐 예방 접종도 좋고 뭐 아토피도 좋고 아이들 키우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많이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독감 유행하는데 선생님 병원도 그래요? 독감이 한 12월 말, 1월 초쯤 반짝 유행하다. 근데 요즘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독감이 조금 그 예방 접종이 이제 네. WHO에서 올해 유행할 독감 그 바이러스들을 예측을 해서 그 독감 접종을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예측이 벗어났는지 독감 맞았던 친구들도 종종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가 백신이 A형 독감 2가지, B형 독감 1가지 이렇게 3가지 바이러스로 이루어져 있고 4가 백신은 A형 독감 2가지, B형 독감 2가지 이렇게 4가지 바이러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3가 백신을 맞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 독감 1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기왕 맞을 거면 앞으로 4가를 맞아라 그렇게 네, 추천하시나요? 4가를 맞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다만 3세 미만에서는 4가 접종이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가 접종만 가능하고요. 3세 미만은 네. 아직 허가가 안 났다. 네네. 그리고 5세 미만의 아이들 무료 접종하는 것과 65세 이상 무료 접종한 것도 3가 접종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3가 접종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 4가 백신이 이제 그 새로 나온 거잖아요. 네, 나온 지 한 그거는 2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새 뭐 선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차인표씨 나와서 막 스펙트라 선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의학적으로 좀 더 좋은 건 맞죠, 확실히. 그죠? 네. 하나 더. 아무래도 확률상 더 유리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맞는 게 아니고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병원에 가서 네, 맞아야 맞아요. 되는 거죠. 네. 기왕이면 4가가 좀 더 의학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시세요. 네. 아유 그냥 뭐 여기 막 선생님 칭찬이 여기가 유튜브거든요. 여기 이제 카카오고요. 네. 4가는 비싸다는데? 육아빠 누구지? 이분? 혹시 정호열 선생님 아니야? 네, 맞지? 맞더라고요. 뭐예요? 정호열 선생님 여기 왜 들어와서? 아이 짓궂다. 네. 아유 그 뭐 목소리도 예쁘시다. 뭐 다. 와우. 여기 유치원을 네. 계속 다니는데 감기가 나은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병원을 가고 계속 못 갔다고. 네 하시는 김혜리님 분. 네. 유치원을 못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워낙 이제 좀 많이 옮다 보니까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좀 아프면 다시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엄마들이 일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쉬지 못하고 다시 갔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아무래도 좀 옮길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요새 감기나 독감 걸릴 때 애들 유치원에 잘 안 보내죠 부모님들이. 요즘은 좀 뭐 덜 보내긴 하는데 그래도 애가 막 콜록거리고 네. 열나는데도 막 보내요? 뭐 간혹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맡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분들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의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민폐죠. 민폐긴 한데 이게 또 그 아이돌 보미를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되게 좀 그런 게 왜 아플 때는 뭐 내가 예정을 하고 이틀 후에 아플 거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죠. 이제 네. 아이돌 봄이 신청을 할 때 최소 이틀 전에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아이가 아픈데 내일은 봐줄 사람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 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오늘은 소아과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앤민 소아과에 그러나 이제 전공 과목은 이제 가정의학을 네. 하셨지만 진료는 현재 소아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미나림 선생님 나와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육아과 진짜 계속 왜 그래요? 이게 나라냐? 그리고 일본만 해도 예. 아프면 그날 아침에 바로 돌보미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 이틀 전에 신청을 해야 되니까 음. 이제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를 하신 우리 것 같아요. 육아과 그 정호열 선생님이라고요. 여기 지금 변장에서 숨어 들어와 있는데 정호열 선생님이 지금 막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 2월부터 2월 7일이죠 아마. 네, 수요일마다 매주 나오시겠대요. 그래갖고 심리 여러 가지 고민 또 뭐 연애 여러분 그 상담을 이 리얼타임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와, 아무튼 뭐 정우열, 미나림 한때 그 비욘드의 쌍둥아차셨는데 가끔 만나세요, 정우열 선생님? 네, 간혹 두 분이 어떻게 아시는 사이죠? 교회에서? 저희 학교 선배세요. 학교 선배시고 학교 교회 선배라고 다 만나나? 같은 교회였고. 같은 교회였고요. 네, 근데 사실 그때 학교에서는 거의 몇 번 못 뵀는데 비욘디 와서 많이 뵀죠. 그렇구나. 이게 저희가 아무튼 그 두 선생님들 기대에 부응해서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좀 뭐가 좀 미흡하고 하더라도 말이죠. 자, 여기 딸만 둘인데요. 1학년 입학하는 여자아이 키 110에 아이고. 몸무게 체중 17kg. 17kg 어떡하죠? 요즘 110에 체중이 17kg면은 좀 굉장히 적게 나가는 굉장히 거죠. 작게 나가는 편이에요. 네, 어. 보통 이게 한 6살 정도 음흠. 이제 아이들이 이 정도 나가고요. 그러면 조금 많이 좀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데요. 네, 많이 적은 편이에요. 6살 때가 전무게라는 거 네네. 아니에요? 6살 때 정도. 키는 어떤 편인가요? 키도 조금 작은 네. 편이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전적인 성향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조금 작으시거나 약간 체형이 마르신 체형이시면 아이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글쎄요. 근데 지금 현재 어디 아픈 데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키와 체중이 적게 나간다. 요새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 걱정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뭐 성조숙증 이런 거 연관해서요. 선생님은 뭐 어떻게 조언하시나요? 근데 키도 그렇고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편이어서 이거는 조금 늘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을 진짜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어머님이 될까요? 조금 약간 마르신 편이면 내 아이가 많이 먹어도 조금 많이 안 찌는 편일 순 있어요. 그렇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성장 클리닉 한번 가셔서 확인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간혹 감염이 있거나 호르몬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도 조금 충분히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소아과에서 소아 내분비 보시는 분들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거기서 이렇게 특별한 이상이 아마 없겠지만, 아마 그죠? 없을 네, 없겠지만은 네. 그럼 없으면 그 다음에 뭘 권유하시나요? 잘 먹고 운동하라 이제. 네, 그리고 페디오 파우더라고 있어요. 어, 페디오 파우더가 이제 그 가루, 초코가루 같은 거 오, 우유에 그래요? 타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한 달 정도 먹이면 체중이 조금 많이 느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페디오 파우더, 네, 페디아 파우더. 페디아 파우더. 네. 그 단백질 가루인가요? 뭐예요?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먹는. 네네, 아이들이 먹는. 우유에다 타서. 네. 이야. 그래서 외국에서 네. 페디아 슈어라는 제품이 음. 이제 병으로 완제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페디아 파우더가 이렇게 타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오. 나와서 조금 편하게 더 먹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딱 피부에 와닿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리님 신생아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신생아도 물어보고. 이 페디아 파우더는 어디서 사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오픈마켓에서 구입 가능하세요. 선생님도 그러면 따님들한테 저걸 저희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저걸 안 먹는다. 네, 이건 굳이 먹일 필요 없고요. 조금 이제 체중이 많이 안 나오는 애들 그런 아이들한테 페디아 파우더 먹여보실 수 있으세요. 네, 페디아 파우더 참고하시고 요거 해볼까요? 초블리님 거?
네, 굴주사 경피용 피내용 차이랑 추천 주사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오, 저건 전문적인. 네, 경피용 BCG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BCG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경피용이랑 피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피내용은 보건소에서 많이 맞게 되고 이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는 거고요. 경피용은 보통 일반 소아과에서 많이 맞고 비용이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7만 원 7만 원. 네,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둘 다 그 결핵 예방을 위한 네, 거라는 결핵 건데. 예방을 하기 위한 그리고 건데 경피용이 좀 뭔가 장점이 있나 보죠? 경피용이 무슨 장점이 있냐면 이제 피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정확한 양이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 피부 바로 밑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움직인다든지 조금 손이 뭐 잘못 나간다든지 해서 피하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는 않거든요. 네, 꼭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 그 BCG 임파선염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 바늘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 그 얘기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확하게 들어갔을 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어쨌든 BCG 임파선염이 생길 수가 있고 BCG 임파선염은 좀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1년에 한 명 정도는 BCG 임파선염이 생겨서 온 아이들을 좀 봐요. 그러면 제법 흔하다는 얘기네요. 1년에 1년에 한 명 정도는 본다는 거니까요. 까지는 안 보나? 아무튼 네. 간혹 봐요. 간혹 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맞고 오셨는데 여기 이제 커다란 뭐 덩어리가 있다 해서 와서 보면은 이제 BCG 임파선염인 경우가 있고 요 목 쪽 BCG 맞았던 쪽에 목이나 겨드랑이 쪽에 많이 생기고요. 이게 좀 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신 그 피내용보다는 경피용은 조금 그런 부작용이 좀 덜하고 또 이제 어머님들께서 또 많이 경피용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흉터가 좀 덜 남기 때문에도 많이 그러게. 좋아해 주세요. 제일 큰 장점이 이제 흉터.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데 네, 요새는 그런 게 이제 없고 도장식으로 점이 18개 이렇게 찍히고 요게 갈수록 없어지는데요. 간혹 이제 그런 것도 그 흉터 BCG 그 흉터가 경피용도 좀 많이 남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아이들은 피내용을 했으면 더 많이 심하게 남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딸내미고 하면은 좀 이런 거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냥 그 경피용 조금 그 몇만 원 돈이 든다 하더라도 그걸 좀 추천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뭐 사실 흉터보다도 그냥 이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 경피용을 아까 좀 얘기한 네. 그 결핵성 림파선염. 네. 네.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추천을 하긴 해요. 그러네요.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아까 김혜리님이요 유치원에 안 가는데도 딸이 유치원에 자꾸 안 감기 가는데도요? 걸린대요. 어디 안 가는데도. 안 가는데도 그러면 엄마한테 온 거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온 거나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균이 와도 크게 막 아프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균을 묻히고 오는 거죠. 밖에서. 그래서 뭐 마트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이렇게 균을 잔뜩 묻히고 온 상태에서 크게 이제 손을 안 씻고 아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옷에서도 이제 좀 옮길 수도 있고 그래서도 걸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혹시 언니 오빠가 있으면은 언니 오빠들한테도 옮을 수 있고 그 감기나 독감이라는 게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공중에서 갑자기 붕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누군가 누군가한테 분명히 갖고 오는 건데. 네. 그 유치원에서 안 갔으면 엄마 아빠 아니면 아무튼 뭐 네, 할머니 누군가. 할아버지든 누구든 네 그런 분을 빨리 찾아서 차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애트시라는 분도 좀 다래끼도 선생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다래끼는 어머니 빨리 4살.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래끼가 항생제 초기에 빨리 먹으면 그냥 없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며칠 지나서 항생제를 먹기 시작하면 안 없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안과에서 좀 째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런 경우는 이거 좀 예민한 질문인데 이게 눈에 뭐 다래끼 같은 게 났단 말이에요. 네. 소아과 가야 돼요? 안과 가야 돼요? 초기에는 소아과에서도 저희가 항생제 처방은 해드리고 있고요. 약으로 이렇게 없앤다. 네, 약으로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 그런데 뭐 째야 되거나 그러면 안과 가셔야죠. 그렇군요. 안과 가셔도 참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죠. 애기들은 많이 움직이니까 잘 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아이고. 점이 있다. 네. 그 요새도 빨리 다래끼가 가시는 게 좋아요. 꽤 생기는구나. 네, 많이 있어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저기 딸만두리님이 어린이 변비 어떻게 하면 좋냐 뭐 그런 걸만 물어보시네요. 유산균 그 먹어도 변비 있다. 유산균이 네. 그 변비 때문에 먹진 않아요. 근데 음.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유산균 꼭 먹어야 되나요? 음. 저희 애는 변비가 없는데 유산균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유산균이 변비 때문에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장의 건강이라든지 면역, 아토피 이런 쪽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유산균을 먹기는 하는데 이게 오히려 그 설사에는 조금 더 유산균이 도움 많이 되는데 변비 변비에는 쪽보다는 설사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효과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을 아니면 유산균 조금 그 양 많고 좀 더 질이 좋은 걸 먹어보시면 조금 도움 될 수 있고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 먹는 약. 네, 성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자극성 화제라고 해서 이제 장을 막 흔들어서 변을 나오게 해주는 그런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그런 약을 쓰진 않아요. 절대 그런 약 쓰지 않고 그 장 안에서 변에 물만 이렇게 끌어당겨서 변에 부피만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내성이 생긴다든지 그런 걱정 없이 길게 써줄 수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이 딱딱해지면 아프니까 참고 참으면 더 딱딱해지고 더 딱딱해지면 더 아파서 이제 더 참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악순환을 빨리 끊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을 좀 빨리 먹이시는 게 좋고 약 먹고 괜찮아졌을 때 빨리 끊어버리기보다는 조금 용량을 저용량으로 해서 길게 유지를 해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러니까 먹다가 갑자기 딱 끊지 말고 용량을 좀 줄여서 좀 더 네. 가야 된다. 조금 유지를 해서 어. 아이들이 변 보는 게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한 것이구나라는 걸 좀 네. 알고 있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하는 변비 치료제는 뭐 큰 부작용이 없고 네.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네네네. 네. 근데 이분은 또 뭐 육회, 상쾌, 발랄 이분은 뭐 고구마, 바나나 이런 걸 또 얘기하는데 그런 어떻게 걸로 보세요?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변비에 좋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긴 한데 뭐 그 뭐죠? 네. 기억이 안 나요. 섬유소요? 네, 그 푸른. 푸른도 푸른이라는 효과 많이 보고 푸른이라는 게 뭐 그게 뭐죠? 이게 과일인가요? 말린 자두 같은 건데요. 말린 자두. 네. 그것도 푸른 주스도 있고 그냥 푸른을 자체를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로도 효과 많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 오. 근데 그러니까 음식으로 되면은 그렇게 조절하시면 좋고요. 음식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식으로는 또 푸른을 또 얘기해 주시네요. 네. 네, 푸른이 도움이 많이 되나 보죠. 네, 푸른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니 근데 푸른은 어디서 사요? 그 마트에서 파나요? 푸른 주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그래요? 네, 푸른 해서 이렇게 봉지로 나와 있는 것도 많아요. 오. 건푸른 같은 거. 음, 그래서 그런 거 먹여보실 수도 있으세요. 네, 변비 있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먹고 식사 전에 브로콜리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먹는 건 굉장히 좋아요. 어허. 그래서 그것도 변비약을 먹을 때도 아침에 먹을 때는 일어나자마자 찬물 마시면서 변비약 같이 먹여주시면 좋고 밤에 먹을 때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이랑 같이 먹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쑥고개님은 푸른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 뭐 그죠? TV에서 또 저런 얘기를 하나 보죠. 근거가 좀
없겠죠. 저 식품 아닌가요? 푸르는요? 식품이라 네.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뭐든 너무 많이 먹으면 별로 좋진 않겠죠. 근데 적당히 먹는 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초블리님은 이제 구강 관리 이유식한 다음에 모유 먹고 나서도 이렇게 닦아줘야 합니까? 아기가 몇 개월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아이들이 이제 6개월 이전에는 보통 이 나기 전에는 구강 관리 따로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하실 거면 그 가지손수건을 한번 끓여서 식힌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잇몸 위아래 좀 닦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나기 전에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이가 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자기 전에 한 번씩 한 번씩 닦아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가제손수건에 끓인 물 묻혀서 닦아주시면 되고, 이제 이가 조금 많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실리콘 칫솔로 닦고 물 한번 먹여주시고요. 어금니가 나면 반드시 솔칫솔로 닦고 물 먹여주시면 되세요. 보통 치약은 한 돌에서 두 돌 사이에 무불소 치약부터 시작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완전히 다 뱉어내게 될 때부터 저불소 치약 써주시면 되세요. 네. 아 이게 근데 사실은 오늘은 뭐 푸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예방 백신도 그렇고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이게. 저 말고 집사람이 와서 오늘 진행해서 하는데 이제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미리 준비하신 것도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서 예, 일단은 그래도, 네. 뭐 이게 뭐죠? 예방 접종을 네. 그래도 제일 많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살짝 겹쳐도 괜찮아요. 네. 네. 일단 예방 접종 Q&A를 음, 7가지 준비를 먼저 해봤어요.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접종 후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여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해열제 먹이는 거를 조금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열제 저는 좀 그냥 써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열 날 때 그냥 참으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본인이 열 나면 바로 약을 드시거든요. 예. 이게 열 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어요. 아이들이 뭐 그냥 잘 버텨주고 있어도 사실은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쑤시고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 나는 거를 굳이 참게 하지 마시고 빨리 해열제는 먹여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근데 이제 6개월 이전에는 그 브루펜 계열보다 타이레놀 계열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태에 따라서 브루펜을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타이레놀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6개월 이후에는? 네, 6개월 이전에는 타이레놀만 쓰는 게 좋아요. 6개월 이전에는 타이레놀. 왜요? 네. 그 타이레놀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6개월 이전에는 크게 이제 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타이레놀 계열만 쓰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타이레놀을 좀 집에다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으세요. 애기들 타이레놀 있는데 그 타이레놀을 커다란 걸 처방을 받으시면 아이들 보통 6개월 미만에서는 뭐 먹어봐야 한 3ml 정도 이렇게 먹게 되는데 50ml짜리를 사놓으시면 이게 딴 다음에 한 3, 4주 지나면 약을 버리셔야 되거든요. 너무 커다란 걸 사놓으시면 얼마 못 먹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작은 용량으로 사두시면 좋으세요. 아하. 그래서 챔프 시럽이라고 있어요. 챔프 시럽이 10ml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챔프 시럽. 네, 챔프 시럽이 10ml씩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조그만 이 꼬마 약병에다가 한 3ml 정도씩 나눠 놓으셨다가 한 번씩 먹이시거나 이렇게 해보실 수는 있으세요. 아 정말 실전적인 지침이네요. 그냥 타이레놀 뭐 드셔 이게 아니라 아무튼 챔프 시럽이 네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 킬로그램에 따라서 해열제를 얼마나 먹일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접종하시면서 우리 아이 열나면 몇 미리 먹여야 되나요 하고 여쭤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열은 당연한데 네. 접종 후에 열이 날 때도 해열제를 네, 뭐 두려할 필요 해열제부터- 없다. 네, 한 번 정도 먹으면 대부분 떨어지고요. 많이 가도 하루 정도 지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 날에도 열이 난다든지 그러면 이게 꼭 접종 때문에 열이 아니라 그냥
뭔가 다른 병이 같이 걸려서 열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가급적이면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열이 나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가주시는 게 좋고요. 그냥 그날 당일날 열이 조금 나는 정도면 해열제 먹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6개월 전은 타이레놀이고 6개월 이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네, 된다는 아무거나 건가요? 먹이셔도 괜찮은데 근데 왜 브루펜을 얘기하신 이유는 그게 6개월 이후에 좀 더 장점이 있습니까? 브루펜이랑 타이레놀이랑 뭐 조금 기전이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열제를 적극적으로 드시라 그 얘기네요. 네, 해열제 먹이셔도 됩니다. 그다음 또 다음 보통 질문 볼까요? 37도 8 이상 되면은 보통 해열제 먹이면 되고요. 음. 근데 아기가 잘 놀고 컨디션이 너무 괜찮으면 굳이 꼭 먹여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아기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해열제를 조금 더 온도가 낮더라도 해열제를 먹여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네. 웃으면 보미호님은 맹장이 약간 부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맹장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아파서 가셨던 거라면 맹장 크기 보고 그 증상에 따라서 뭐 수술을 하니 마니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실 거니까 그럼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기가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병원에 가보니 곰팡이균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곰팡이균이랑 아토피랑은 다 아예 다른 문제예요. 그렇긴 한데 이제 곰팡이균이 있을 때는 그거 빨리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고 아마 처방받으신 약이 있을 거예요. 그 약을 발라주시면 며칠 지나면 금방 나을 거고 그 처방해주신 약을 그 빨간 데만 이렇게 바르시는 게 아니라 조금 넓은 부위로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지 곰팡이균 조금 넓게 해주셔야지 빨리 낫거든요. 그래서 넓게 발라주시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기저귀 발진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보통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갔는데 곰팡이균인 경우는 기저귀 발진이 많거든요. 기저귀 발진이 자주 나는 아이라면 혹시 좀 피부가 좀 약한 아이일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토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토피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잔병 치레가 많으면 커서 큰 병이 걸릴 위험이 적다는 건 민간 속설인 것 같아요. 그냥 속설이다. 네. 잔병치레 많아도 커서 건강하다. 아니다. 여기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잔병치레하고 뭐 건강해지는 거하고 뭐 네, 또 그 질병이 큰 상관이 관계는 없다.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허약해지는 것도 아니다. 네. 예, 상관없다. 그 상관없다. 얘기시네요. 네. 야, 육아빠, 이 선생님 자꾸 집요하시네. 네. 근데 이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네. 열이 네. 안 내릴 때 브루펜이랑 타이레놀을 교차로 먹이는 게 효과가 좋아요. 좋은데 그래요? 좋은데 이거를 마음대로 쓰시지는 마세요. 이게 굳이 그러니까 보통 한 뭐 24시간 정도까지는 교차하셔도 괜찮은데 너무 막 이렇게 많이 먹이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해열제를 먹였을 때 이 해열제가 정상 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아기가 많이 힘들어할 때 덜 힘들게 해주기 위해서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체온이 될 때까지 약을 계속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4시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루에 4번 정도 먹이시면 되고 충분히 안 떨어져도 애기 컨디션이 많이 나쁘지 않으면 그냥 두셔도 괜찮고요. 이 교차해서 먹이는 거는 조금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한 다음에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교차로 먹을 때는 교차로 먹이는 임의로는 네. 권하지 않는다. 임의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가서 처방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고 너무 이렇게 자주 쓰기는 조금 아이한테 부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만일 교차로 쓴다면 네. 며칠 간격으로 교차로 먹여요? 이게
브루펜을 먹이고 한 2시간 후에 타이레놀을 아, 먹이고 그렇게요? 2시간 후에 브루펜을 먹이고 이게 브루펜이 4시간에서 6시간 간격 이제 하루에 4번까지 먹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열이 너무 안 떨어지는 경우에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먹이는 건데요. 오버랩이 되게 이렇게 네, 막 오버랩이 주는군요. 되게 계속 주는 건데 그 기전이 다르니까 좀 떨어뜨리는 효과는 좀 강력할 수 네, 효과는 있겠네요. 강력해요. 그래서 이제 열성 경련이 있다든지 하는 아이들은 조금 그렇게 쓰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되고. 은재 안녕. 정현 선생님, 우리 따님 은재 많이 컸을 텐데 이제 네, 그죠? 지금 방송 정말. 보고 계시나 보네. 아, 따님이 참. 은재 네. 몇 번 만났어요. 아 그래요? 네. 은재 반가워. 은재가 몇 살이죠? 지금 은재라고 정효열 선생님 은재가 따님. 네. 7살. 그러면 그 큰 따님하고 비슷한 나이인가요? 한 살 어려요. 아, 2살 어리구나. 2살 어려요. 그렇구나. 네. 네. 와우, 열날 때 이렇게 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좀 이렇게 벗기나요? 아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옷을 벗기는데 음. 옷을 벗길 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아이가 열이 막 오르고 있을 때는 굉장히 추워요. 근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이의 옷을 벗기면 굉장히 고통스럽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떨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떠는 것 자체로도 조금 네, 아닙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얘기가 있어요. 어디가? 저희 귀요미 셋이 아, 저희 애인 것 같네요. 아 진짜? 하나 안녕, 은수 안녕, 미나도 여기 저기 따님이 쓴 거예요 지금? 귀요미 셋?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잘한다고. 야 대단하다 진짜. 안녕. 고마워요, 지난번에 진짜. 그 예. 육아 썰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제 그 핸드폰으로 보면서 어. 엄마 안녕 하고 되게 열심히 외쳤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해줘서 왜요? 아니, 너무 방송에 열중하느라. 들리질 않으니까 이게 이런. 아이들이 말로 했으니까 음. 이제 제가 뭐 채팅창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 네 그때 되게 서운해. 오늘은 꼭 어. 채팅을 하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거든요. 지금 방금 민선생님 눈이 그냥 동그래졌어요 지금 딱 보고. 그럼 귀요미 셋이면 큰 따님인가? 세 명이 다 같이 보고 있다. 아마 같이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야. 근데 쓰는 거는 큰 아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큰 애가 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더 이제 힘내서 하셔야겠네요. 네, 그렇게. 와, 그러니까 열날 때 이제 옷을 그냥 확 벗기면 안 된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떨고 있을 때는 그냥 조금 옷을 입혀주시는 게 좋고요. 아기가 어느 정도 열이 난 다음에 이제 좀 괜찮아지면 옷을 좀 벗겨주시는 게 좋으세요. 옷 벗기실 때 근데 다만 집이 너무 추우면 안 돼요. 너무 추우면 안 되고 그냥 그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한 요 정도 보통 요 실온 정도 한 네, 20도. 요 정도 옷 정도 네. 입을 정도의 온도에서는 그냥 벗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막 그 랩 같은 거 막 비닐에다 얼음 싸갖고 위험해요. 얼음으로 막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 그냥 옷만 벗겨주시고 그 정도. 이제 그냥 따뜻한 물 묻힌 수건으로 조금 닦아주시는 건 도움 많이 되세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이런 쪽이 열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쪽, 이마 같은 쪽 물 묻혀서 조금 닦아주시면 도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또 반대로 이불을 막 춥다고 뒤집으시고 이건 또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할 때는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열이 오른 다음에 괜찮아질 때 옷을 벗겨주시면 되세요. 네. 우리 정원 선생님이 계속 뭐 1분 영상 하라고 그러네. 뭐 원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따님한테.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따님한테. 네. 너 잘 있니? 하고. 네. 지금 귀요미사 지금 여기 또 등장이네. 네. 네. 사랑이에요. 네. 이거 좀 더 시원하게 하셔도 되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접종 후 열이 날 때 해열제 먹이라. 돌 지나도 이해가 안 나는 경우 있어요. 아주 간혹 15개월에 첫니 낳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 안 나는 것 같으면 치과 가셔서 이 파노라마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대부분
이가 나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두 얘기도 있네요. 수두 저도 2차까지 권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허. 이제 수두랑 MMR 두 가지가 돌 때 첫 접종을 하게 되고요. MMR은 내돌 때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되는데 4살 때. 네, 네. 내돌 5살 때 5살 5살 때. 생일 지나고 어. 나서 이제 수두까지 MMR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수두도 같이 접종을 저희는 권해드려요. 이게 MMR 같은 경우에는 돌 때 맞고 내돌 때 맞고 두 번 맞으니까 주변에 홍역 걸렸다든지 풍진 걸렸다든지 이런 애들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이제 수두는 한 번 맞고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뭐 초등학교에서도 봄이나 여름 되면은 수두가 돌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뭐 손 위생에 주의해 주세요. 혹시 아이가 이러면 병원에 꼭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수두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돌 때까지 크게 수두 걸린 적이 없었으면 수두 접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2번 필수 접종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수두 2번 맞는 게 좀 더 좋다. 뭐 그런 네. 얘기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볼까요? 괜찮습니까? 네. 두 번째는 네. 네, 접종 후에 접종 부위가 부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접종 부위가 빨갛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팔 전체가 그래요. 이렇게 커다랗게 붓는 경우도 있어요. 어우. 물론 굉장히 드문데 아주 간혹 좀 크게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접종을 하고 이렇게 부은 건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 어떤 어머니께서 그 접종을 했다는 정보를 주지 않은 채로 응급실에 가서 아이가 이렇게 부었다 했더니 이제 그 응급실 선생님들이 이게 뭔가 아이고. 큰 병이다 그게 무슨 해서 감염 같은 거. 네, 감염이 됐나 보다 해서 막 입원을 시켜서 항생제 넣고 막 난리를 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접종 후에 부은 거였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접종 후에 조금 부은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이 해열제 먹여주시면 좀 낫고요. 네. 좀 시원한 냉찜질 조금 해주시면 빨리 낫고 그리고 대부분은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이내에 다 없어지니까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간혹 불 수 있다. 그런 얘기시네요. 네, 네. 볼 수 있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네. 이거 자꾸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접종해야 하나요? 네, 이것도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수막구균성 뇌수막염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저도 한 번도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경험을 해본 의사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드문데 이 병의 무서운 점은 걸리면 정말 몇 시간 안에 갑자기 감기 장염인 줄 알았는데 몇 시간 안에 갑자기 정말 손이 없어지고 발이 없어지는 네?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손이 없어지고 발이 없어진다뇨? 네. 이게 막 살점이 녹아내리면서 정말 끔찍한 병이거든요. 저기 이 수막균. 뇌수막염뿐 아니라 이 말초 쪽에도 뭐 괴사가 일어나나 보죠? 괴사가 쭉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히 심하게 그래서 정말 이틀 만에 사망을 하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주로 아이들한테 걸리는 경우는 더 드물고요. 간혹 이제 군대에서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한 2돌 미만에서 조금 생겼다가 대부분 괜찮다가 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조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정말 뭐 무시무시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뇌수막염에 걸리면 정말 뭐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여름에 막 일반적인 유행하는 뇌수막염이랑 달라요. 네. 무균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많이 걸리고
뭐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지만 또 금방 좋아지기는데 약만 잘 쓰면 좋아지는데 수막공은 내수막염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이게 예방 접종을 다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은 좀 있어요. 이게 비용도 사실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얼마나 합니까? 저거는 당연히 필수 접종은 아니겠네요. 네. 대략 지금 그래도 기억이 안 나는데 1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비싼 백신이구나. 일단 15만 원 정도 했었고 아기들한테 놨을 때는 2, 4, 6개월 막 접종을 여러 번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번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비싸서 필수 접종은 당연히 안 들어가 있고 수학과에서도 수학과 학회에서도 이거를 맞추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입장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유병률이 적기 때문에 드물게 발생한다. 네, 거의 걸리지 않는데 이걸 왜 접종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수학과에서도 접종을 하지 말아라 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이제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쪽은 이제 굉장히 병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뭐 보험 드는 셈 치고 뭐 내가 15만 원 없어서 죽는 거 아닌데 만약에 그 걸리면 정말 죽을 수 있으니까 접종해라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접종을 하진 않았어요. 저희 애기들. 그래요? 네, 접종을 하진 않았는데 선생님이 15만 원을 이게 뭐 못 쓸 없어서 경제력은 그런 건 아닌데 굳이 뭐 꼭 사실 유병률 따져보면 글쎄.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는 않기는 했는데 하겠다고 오신 분들을 절대 돌려보내지 말리지는 않아요. 않는다. 왜냐하면 돌려보냈다가 걸리면 제가 칼 맞을 수 있어요. 글쎄. 네, 그래서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굉장히 여유가 많은 분은 당연히 맞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맞추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그거를 이제 한데 보호자분이 판단을 네, 좀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해보시고 만약에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또 놔준다는 얘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안 맞힌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네. 요즘은 군대에서 좀 놔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군대에서 15만 원짜리를 놔준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보시고 그럴 리가 있나? 네. 근데 만약에 외국에 나간다든지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아이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기숙사 생활을 하기 전에는 한번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저도 만약에 저희 아이가 뭐 외국에 공부하러 나간다든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그 전에는 한번 맞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할 때 단체 생활을 옮겨오니까. 하기 전에 한번 맞추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쑥고개 TV라는 분이 10,000원씩이나 쾌척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큰 돈이에요 이거. 선생님 오늘 토크가 너무 좋으신가 봐요. 이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게 수막 구규성 질환으로 군대에서 한 명이 죽었구나 이런. 네, 선생님 말이 맞는데? 2012년부터 군인 대상으로 접종을 지원한다는데. 네. 군인이 그러면 가끔 걸려서 뉴스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마시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맞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뭐 기숙사만 안 들어가면 뭐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요. 어쨌거나 선생님네 따님 세 분한테는 아직은 안 맞췄다. 좀 그런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선생님? 네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목욕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접종하고. 네. 이게 또 뭐예요? 김민아 어린이. 김민아 어린이는 또 누구예요? 김민아 어린이는 저희 막내인데요. 진짜? 김민아 어린이가 막 글을 남겼을 리는 없고요. 여기 엄마 화이팅이라고 돼 있네. 네? 김민아 어린이는 말도 못하기 때문에 글을 남겼을 리는 없고 아마 언니가 대신 남겨줬을 것 같아요. 우리 따님들이 그냥 민아 얼망졸망 네. 엄마 얼마나 잘하나 그냥 보고 있네요. 네, 아우 예뻐요. 네. 자, 기운 내셔서 자 네. 이제 목욕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접종하고 목욕하지 마세요 하고 안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게. 네. 네, 이제 간혹 접종 부위에 이 물이 들어갈까봐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바늘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멍은 한
한 한두 시간만 되면 지혈은 충분히 돼요. 그래서 이곳에 물이 닿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허벅지에 아이들 접종을 했어도 응가하고 나서 엉덩이 닦아주는 거 괜찮아요. 물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블루스카이님 정확하신데요. 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목욕을 안 시키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접종하고 나서 열 나는 아이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목욕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찬 공기에 노출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도 막 안 말린 상태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또 열이 더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욕시키지 않는 게 좋은데요. 아이들이 만약에 정말 뭐 한 6살 아이 이제 예방접종을 했는데 하고 나서 먼지 뒤집어 쓰고 놀고 그런 아이를 이제 목욕을 안 시킬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접종하고 한 2-3시간 지나서 목욕 간단히 샤워 정도는 시키셔도 괜찮고요. 이 샤워 대신 시킬 때 문 꼭 닫고 화장실을 충분히 좀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목욕, 화장실 공기를 공기를 충분히 덮여서 간단히 씻기시고 바로 수건으로 닦아주신 다음에 보습하시고 옷 바로 입히시고 머리 빨리 말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뭐 그렇게 땀 막 흘리고 뭐 먼지 뒤집어 쓰고 이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안 시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블루스카이님도 아주 그냥 똑똑한 어머니시네. 네, 자 여기 잠깐 좀 주제 벗어났습니다만은 이유식 시기도 물어보는 분이 계시네요. 이유식은 4에서 6개월 사이에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이 4개월이 만 4개월이에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120일 지나고 나서. 근데 이제 4에서 6개월 사이에 시작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모유 수유를 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만 6개월을 하는 경우에 알레르기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빨리 시키지 마시고 그냥 6개월까지는 모유 수유만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나서 6개월쯤 해서 만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유식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분유 먹는 아이들은 뭐 4에서 6개월 사이에 아무 데나 시작하시면 되고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내외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너무 늦게 7개월 넘어서 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철분 문제라든지 그리고 너무 늦은 이유식도 그냥 그 음식 알레르기를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6개월에는 그냥 시작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네 번째 질문. 네. 지혈 테이프다. 이렇게 딱 붙인 거 주사 놓고 난 다음에. 주사 놓은 다음에 이제 간혹 그러게. 이제 접종을 하고 일주일에 다른 접종을 하러 왔는데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이야, 대단하네. 떼보면 빨갛게 접촉성 알레르기가 생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혈 테이프는 보통 이제 피 바로 나오는 거 조금 지혈하기 위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붙였다 떼시면 되거든요. 이게 너무 오랫동안 붙여놓으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거 붙인 채로 목욕을 하면요 이게 잘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뗄 때 되게 아플 수 있으니까 목욕하기 전에 꼭 떼주셔야 되세요. 아이고. 보통은 그냥 병원에서 맞고 집에 가신 다음에 떼주시면 돼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20분 정도 있다 떼라 이 얘기시네요. 네, 10분, 20분 정도 지나서 떼시면 되세요. 네, 자 이거 안 뗄 이유가 없다 그 얘기시고요. 그 다음에 아플 때 접종하면 안 되나요? 글쎄, 이건 어때요? 네, 이거는 아이들이 그냥 가볍게 아픈 경우에는 굳이 뭐 접종을 미루실 필요는 없어요. 아이들이 심지어 막 중이염이 있어서 항생제를 먹고 있어도 애기 컨디션만 좋으면 접종 가능하거든요. 중이염 앓고 있어도? 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접종하면서 열이 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이제 중이염 있는 상태에서 열까지 나고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미뤄주실 수도 있는데요. 열이 안 나는 경우에는 굳이 접종을 꼭 미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37도 5까지는 접종을 하고 37도 6 이상 될 때는 접종을 조금 더 미루는 편이에요.
열이 그리고 어제까지 열이 났으면 오늘 또 접종했는데 또 열이 날 수 있으니까 열이 났으면 열 난 다음에 이제 다 떨어지고 한 3, 4일 정도는 지나서 맞추시는 게 좋고 열만 없으면 뭐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접종할 수 있는 컨디션이 있고 아닌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병원 가셔서 이제 접종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고 해도 된다고 하면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2-3개 접종 가능해요.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하나씩 하면은 뭐 돌 때 같은 경우에 뭐 6개월 접종도 그렇고 6개월 접종은 비형 간염, 독감, DTP, 소아마비, 그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 이렇게 하면 하나씩 하면 정말 2달씩 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6개월 때 이렇게 맞는 게 많으니까. 네, 그럴 때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 6개 다 맞아도 돼요? 6개 다 한 맞으면 번에 또 가서? 얘기 힘들고요. 그래요. 보통 한 2개나 3개 정도 많이 해요. 근데 울루스카이님은 네. 3개 놔주고도 아이한테 엄청 미안했다. 네. 근데 3개까지는 괜찮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접종할 때 돈을 따로 안 내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의사 만나는 게 사실 굉장히 쉽고 그래서 뭐 하나 2개 이렇게 접종 많이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의사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4개도 접종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예방주사 맞을 때 진찰료를 내지 않나요? 아니요, 지금은 완전히 그러니까 국가에서 100% 다 그냥 100% 진찰료는? 네. 그러니까 네. 환자 입장에서는 굳이 한꺼번에 가서 맞을 이유는 없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거가 불편하니까. 힘들어서 그렇지 돈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 네네. 그 얘기네요. 네. 보통 3개 한 정도까지. 2개, 3개 정도는 같이 음. 맞추셔도 괜찮으세요. 네. 그러네요. 자, 카톡님은 아기의 비염 증상 초기에 치료하면 완치되나요? 이게 어떤 아니에요. 의미죠? 비염은 알레르기고요. 이게 비염 증상이라는 게 그냥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코감기를 그냥 비염이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코감기는 치료하면 낫고 또 나중에 또 걸릴 수 있고 그럼 또 치료하면 낫고 그러는 거고요. 비염은 조금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비염 정확하게 진단 내리려면 한 만 6살 정도는 돼야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고요. 그 전까지는 뭐 비염인지 그냥 코감기인지 크게 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완치라는 개념이 좀 어렵겠네요. 완치 개념은 조금 어렵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때문에 비염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면역 치료 같은 건 해볼 수 있어요. 면역 치료. 네네. 고양이 털 알레르기도 그렇고 면역 치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옛날보다 면역 네. 치료가 많이 좀 발전했나 보죠. 면역 치료가 이제 주사를 맞는 것도 있고 요즘은 뭐 먹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설화 면역 치료도 해볼 수가 있어요. 혀 밑에. 네, 혀 밑에 요 그 스프레이 같은 거를 한 방울 이렇게 똑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고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싼 게 단점이고 좀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에요. 오랫동안 얼마나요? 보통 2-3년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그렇구나. 역시 좋으시거든요. 매일 그래야 된다고요? 네네, 매일 그러셔야 되고 그리고 요게 근데 대신에 이게 실비보험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혹시 실비보험 있으시면 조금 부담이 적게 할 수는 있죠. 면역 치료 도움된다. 설화 라는 면역 말씀. 네. 중염이 같이 오는 아이는 감기 뒤끝에. 네, 감기만 걸리면 중염 같이 오는 애는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이게 뜻이에요? 이 중이염이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 귀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은 중이염 잘 오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가 더 이제 이게 관이 이렇게 누워 있다면서요, 아이들은 이제 짧고 네네. 굵고 이렇게 네. 수직으로 안 서 있고. 네, 그래서 중이염 잘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중이염이 너무 많이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관 같은 걸 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하는데요. 여기 조그만 관 끼워 놓으면 좀 괜찮을 수도 있고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치료를 한번 해보실 수는 있으세요. 네.
이비인후과 이야기하시고 미세먼지하고 또 이분은 또 아이들의 비타민 비타민 D를 D. 또 얘기하시네요. 비타민 D는 네. 먹이시면 좋아요. 이거 비타민 D는 그냥 온 가족이 다 먹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특히 모유수유한 아가들은 꼭 먹여주시고, 왜요? 모유수유 하는 네. 아기들은 예. 딴 데서 비타민 D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타민 D를 꼭 먹여주시는 게 좋아요. 분유 먹는 아이들은 이제 분유 안에 비타민 D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위해서 분유를 먹이지는 마시고요. 왜냐면 분유를 그런 용도, 비타민 D를 보충한 용도로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분유는 어쩔 수 없이 모유 못 먹는 아이들이 먹는 거고, 모유가 훨씬 좋은데 모유에 비타민 D만 없으니까 비타민 D만 먹여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모유가 네. 딱 그게 하나 좀 단점이고요. 그거 하나. 그거 하나. 네. 나머지는 다 모유가 좋아요. 근데 분유에 없는 비타민 D는 우리가 따로 먹일 수 있지만 분유에 뭐죠? 제가 네.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다시 한번 더 해보세요. 네. 모유에 없는 비타민 D는 따로 먹일 수 먹을 있지만 수 있죠. 네. 분유에 없는 면역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먹일 수가 없어요. 모유에만 그러니까, 있는 거. 네, 모유 수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해주시고 비타민 D만 같이 먹여주시면 좋으시고요. 수유하시는 동안 어머님도 칼슘이 조금 계속 수유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주시면 좋고, 또 수유 끝나고 한 달 동안은 엄마의 뼈가 좀 더 많이 채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좀 꾸준히 열심히 드셔주시면 나중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아까 그 미세먼지 뭐 물어보신 것 같은데 하긴 그 최근에 그 외신 보니까 뭐 조그만 연구인데 비타민 B가 좀 도움 된다는 뭐 초보적인 연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선생님 요거 또 창문으로 들어온 들어온 햇빛으로는 비타민 D는요. 이게 그러니까 딱 뭐 여름에 아주 더운 여름에 그냥 수영복 입고 네. 맞는 비타민 D 정도만 효과가 있어요. 네. 이게 그 겨울에는 밖에 아무리 나가 있어도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생성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가을, 겨울, 봄까지는 비타민 D 반드시 드셔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래서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 창문에 비타민 자외선 뭐 밖에 A, 나가서 네. 햇빛을 쬐도 예, 비타민 A만 D는 들어오니까. 충분치 않으니까 네. 그냥 비타민 D는 그냥 계속 먹는 먹는다고 게 좋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네. 선생님은 먹인다. 네, 그런 저는 얘기시죠. 모유수유한 아기들부터 먹이고 있어요. 네. 언제까지 모유 수유해야 합니까? 모유수유 2돌. 두 돌. 네, 2돌까지는 해주시면 이거는 이제 좋으세요. 학교에서 좀 딱 정립이 된 건가요? 2돌 정도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길게. 그냥 길게, 더 길게 가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네요. 가급적이면 길게.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네. 자, 이거 뭔가요? 계란 흰자. 이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계란 흰자 알레르기가 있으면 독감 접종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6개월부터 독감 접종을 하는데요. 계란 흰자는 돌 이후에 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계란 흰자를 먹여본 적이 없는데 이 독감 접종을 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게 사실 계란 흰자 알레르기 정도로는 독감 접종을 하셔도 괜찮고요. 네. 계란 흰자에 아나필락시스라는 그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만 그 접종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아나필락시스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계란 흰자를 먹자마자 정말 온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눈 붓고 목 붓고 이 점막이 부으면서 숨 못 쉬고 이렇게 심한 경우에만 그 독감 접종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 정도로 심한 경우는 사실 집에서 계란 흰자를 먹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 그러게요. 나죠. 큰일 나죠. 차라리 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병원에서 바로 처치가 가능하니까 병원에서 그냥 맞추셔도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무튼 이거 흰자 너무 네. 걱정하지 말라. 네, 흰자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맞추셔도 됩니다.
당연히 노른자는 뭐 더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네, 노른자는 뭐 알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요. 계란 걱정하지 네, 마십시오. 계란 걱정하지 말고 볶음 맞추셔도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뭐예요? 예정된 날짜에 못 맞췄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정된 날짜에 못 맞췄을 때 이제 그 전에 와서 맞춰야 되는지 그 후에 맞춰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예방접종은 이게 최소 접종 간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예방접종이 한 번 맞고 항체가 생기고 그걸 한 번 더 맞고 항체가 더 생기고 한 번 맞으면 더 부스터 효과를 내는 건데 이게 너무 간격이 짧으면 그 효과가 부스터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못 맞추면 뭐 그때 여행을 간다든지 뭐 연휴가 껴있다든지 그럴 때는 차라리 더 뒤에 맞추시는 게 더 좋으세요. 그래요? 네. 오. 조금 더 미뤄지는 거 크게 상관없으니까 네. 혹시 연락 오거나 아팠을 때 이거 예방접종 못 맞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나은 다음에 맞추시면 되세요. 네. 아이고 정말 다행이네요. 요 질문도 좀 답변해 네, 주세요. 접종 처음 제약회사 말고 다른 회사약으로 교차 접종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제약회사마다 폐구균, 폐구균 접종이 폐렴구균. 폐렴구균 접종이 프리베나랑 심프로딕스랑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교차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요. 네, 로타도 로타텍이랑 로타릭스가 있는데 둘 다 교차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DTP 같은 경우도 좀 교차 가급적이면 안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요즘은 약 수급에 따라서 교차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뭐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그 사백신이랑 생백신 교차가 안 되고 생백신도 이모제비랑 시드제박스랑 이런 거 교차가 안 되고 그 교차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병원을 하나 정해서 쭉 다녀야겠네요.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다 볼 수 있어요. 병원에서 이게 우리 의료 기록이 다 병원 남아있다는 간에 얘기죠. 그 공유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 접종은 모든 병원에서 공유를 하고 야,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뭐 네. 다 어떤 주사 맞았는지 다 뜬다는 얘기네요. 네, 어떤 접종을 했는지 그 맞은 날짜, 맞은 병원, 어떤 약을 썼는지, 누가 놨는지까지.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가셔도 어떤 접종을 했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맞춰주는 거 맞추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접종 그냥 교차 접종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네, 이제 말씀하십시오. 네, 네. 요거는 스케줄표고요. 네. 다시 다 넘겨. 넘기고 또 다시 뒤로 갈까요? 네, 아니면 뒤로 넘기시면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자궁경부암 접종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자궁경부암이 네. 일본에서 무슨 뭐 크게 부작용이 났다더라 해가지고 잘 안 맞추세요. 생각보다 너무 안 맞추세요. 아직도 그래요? 네, 어. 굉장히 무료가 됐는데도 음. 맞추는 분 몇 분 안 계세요. 왜 그러죠? 이상하다. 이게 부작용이 많다, 뭐 정말 어떻게 될 수 있다. 오래된 그래서 얘기인데.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잘 안 맞추시거든요. 근데 보시면 화면 잘 안 나오죠. 네. 화면이 잘 안 조금 나오는데 당겨 보세요. 보시면 접종으로 죽지 않아요. 접종으로 죽지 않는데 자궁경부암 1일 사망자 수가 두세 명이에요. 아이고. 하루에 두세 명이 지금도? 자궁경부암 때문에 죽고요. 그리고 그 자궁경부암이 20, 30대에서 20%나 돼요. 그래요? 네, 굉장히 많아요.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궁경부암 접종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자궁경부암 네. 아니 이거는 뭐 국가에서 무료로 놔주는데 이걸 안 맞을 이유가 없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부작용 일본에서 나온 건 다 근거 없다고 다 나왔잖아요. 네, 이게 정말 부작용이 있으면 뭐 세계 보건기구 이런 데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설사 부작용이 나온다고 해도 그거는 정말 1년에 한 명 뭐 나올까 말까 한 부작용인데 이건 하루에 두세 명이거든요.
자궁 경부암 꼭 하셔야 되고 서바릭스하고 가다실이 있어요. 네. 서바릭스는 이제 두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을 하고 있고요. 그 자궁경부암 자체에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다실은 네 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성기사막이라든지 이런 다른 뭐 여러 가지 질병, 그 외음부에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다 좀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뭐 맞추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요즘 가다실 국가 접종이 나왔어요. 그건 9가지 바이러스를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실은 가다실 국가를 저는 좀 추천하고 있기는 한데 무료 접종은 서바릭스랑 가다실 사가 두 가지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뭘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가다실이 좀 네 가지 바이러스 예방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가다실 조금 더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뭐 서바릭스가 가다실 자체에 더 좀 보호 효과가 많다고 해서 가다실을 좀 더 추천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뭐가 더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 맞추시고요. 만약에 무료 접종 기간이 지나서 돈을 내고 맞추셔야 되면 그냥 가다실 국가 접종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가 무료 접종 대상은 아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럼 아무튼 3번 맞으면 한 50만 원, 60만 원 들잖아요. 네네네. 그죠? 네. 그리고 몇 살에 맞춰야 되는 거는 네. 이게 그게 지금 04년, 05년생들이 무료 접종일 거예요. 그러니까 13살 때 아닌가요? 네네. 딸의 경우 말이죠. 6학년쯤 해서 맞추시면 되시거든요. 이건 아마 학교에서도 공지를 하지 네, 않을까요? 그럴 거예요. 그래서 6학년 정도 맞추시면 되고요. 6학년 정도에 무료 접종하시면 돼요. 7살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죠? 7살 아니고 네. 나중에 6학년쯤 돼서 음. 무료 접종할 때 그때 맞추시면 되고요. 그 나이가 지났으면 그냥 지금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의사분들은 아들한테도 맞추시더라고요. 그 성기 사마귀 네, 예방한다고요. 맞아요. 아들한테 맞출 때는 서바릭스보다는 가다실이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가다실이 아무튼 그 폭이 폭이 더 좀 넓고, 넓어서. 네. 네. 서바릭스가 조금 더 깊이가 더 네. 예방효과가 조금 더 높다 뭐 그런 네, 얘기가 네. 있단 말이에요. 좁은 대신에. 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무튼 이 자궁경부암 백신은 무조건 해라 지금 그 얘기시죠. 그럼요. 이게 하루에 두세 명이에요. 하루에 두세 그러니까. 명. 저도 제가 학생 때 그 실습을 나갔는데 정말 그때 23살, 4살 된 학생, 그러니까 뭐 어른 한 명이 여자 뭐라 그래야 되죠? 여학생. 네, 여학생. 네. 한 명이 자궁경부암이 걸려서 왔었는데 그래요. 정말 막 그 판정을 받고 앞에서 엄마랑 둘이서 펑펑 울고 있었던 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빨리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사로 암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안 맞을 리 위암을 없다. 예방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안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안 맞고 계세요. 근데 꼭 왜 맞추세요. 그런 풍조가 생겼을까요? 아직도 무슨 제약회사 음모론 뭐 이런 시각이 있나 보죠. 그게 일본에서 부작용 났던 게 오래전이고 근거 없다고 너무 밝혀졌는데. 뉴스에서 크게 보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때 막 네. 여학생들이 막 마비가 되고 길라인바렌가 네네네네. 뭐 마비가 되고 뭐 이게 너무 굉장히 크게 네. 한번 유행이 됐어서 네. 언론에서 너무 크게 보도를 했던 게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에서 다 맞추는데.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아주 강력 추천하셨네요. 네. 이제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더 하는 건 좀 그렇고요. 네네. 그럴까요? 제가 아토피 얘기를 좀 할게요.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모유 수유보다는 아토피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많이 아토피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것 좀 같아서요. 해주세요. 네. 아까 알레르기 비염 얘기도 하셨는데 아토피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갈 수 있어요. 계속 갈 수 있고 이제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할 수는 있는데 이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게 집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집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분유를 먹고 있는 아기들에게 아토피가 생겼을 때는 간혹 이제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유 알레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HA 분유를 먹여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아이도 저희 둘째랑 셋째랑 둘 다 분유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분유 알러지인지 모르고 그냥 아토피가 좀 심하네 했었는데 이게 분유를 끊고 나서 확 좋아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둘째는 다행히 이제 모유 수유만 그냥 계속 했었고 셋째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유를 조금 먹이긴 했는데 대신에 분유를 HA 분유로 바꿨어요. 그 HA 분유라고 하면 다 알아들으시나 보죠, 주부님들은? HA 분유를 네. 검색해보세요. 그 녹색 상품명인가요? 상품명? HA 분유가 하이포 알러직 분유라고 해서 저알레르기 하이포. 분유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 회사에서 다 나오거든요. 뭐 메일유업에서 그렇군요.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래서 오. 그냥 저희 병원 밑에서는 메일유업 거 그냥 약국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뭐 거기 것도 괜찮고 어디 것도 다 괜찮아요. 음. 그래서 HA 분유를 검색해 보시고 그거 사셔서 먹이시면 아토피가 확 좋아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야, 그래서- 분유가 생각보다 관여를 많이 하는군요. 네. 그리고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이 분유는 애기 신생아 때부터 먹던 분유고 우리 애기 아토피는 100일부터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원래 신생아 때는 알레르기가 안 생겨요. 보통 100일 이후에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유가 원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분유 알레르기가 있더라도 100일 전에는 아예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그냥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분유만 바꿔주셔도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태열이 아토피가 되기도 하나요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태열은 이게 태열을 뭘 가지고 태열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태열은 그러니까 태열이 이제 보통 신생아 때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 태열이니까 하고 물어보시는데 태열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동의보감에서 아이들에게 생기는 안 좋은 피부 질환을 태열이라고 해요. 전부 다 합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정말 태열의 개념 안에 아토피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머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신생아 때 얼굴 빨간 거는 아토피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근데 아토피가 이게 태열이 있어서 태열이 아토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조금 피부가 약하고 피부가 좀 건조하고 좀 손상이 잘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주 아기 때는 태열처럼 나타났다가 이제 점점 크면서 이제 아토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태열이 있는 아이들은 조금 관리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되세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아토피가 인대기 잘 낫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피부과도 그래서- 왔다 갔다, 네. 소아과도 왔다 갔다. 네. 네, 아토피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관리 방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목욕이랑 보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욕과 보습. 네, 목욕과 보습. 그래서 목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제 아토피 아이들이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이 건조한 피부에다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게 목욕이에요. 그래서 한 5분, 10분 내외로 짧게 통목욕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통목욕. 네, 통 안에 오. 담궈놓는 통목욕을 해주시면 좋으시고 또 하나의 그 목적은 이제 그 땀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피부를 더 자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극을 없애기 위해서 그 땀이라든지 먼지를 다 씻겨 내려주기 위해서 목욕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로만 해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디워시를 좀 써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바디워시를 쓸 때는 알칼리성 비누를 쓰는 건 좀 애기한테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약산성 바디워시 써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짜면 거품으로 나오는 거품 세정제 써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제로이드 제로이드. 네, 폼클렌징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셔서 쓰시면 제일 좋고요. 목욕은 매일 시켜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냥 또 보습제를 계속 발라야 돼요. 제로이드 포함해서.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제로이드 쓸 수 있고요. 그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몇 번 바르면 많이 좋아져요. 스테로이드 쓰는 거 너무 좀 무서워하실 필요 없고요. 스테로이드 잘만 쓰면 너무 좋은 약이기 때문에 처방 받아서 정확하게 쓰시면 되시고요. 스테로이드는 강도에 따라서 제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피부에 나이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쓸 수 있고, 왜냐면 애기들은 피부가 좀 연하고 어른들은 좀 두껍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뭐 손바닥에 바르는지 눈 옆에 바르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를 보여주시고 어떤 부위에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몇 번을 쓸 건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처방을 받고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스테로이드 기겁하는 분 많아요. 스테로이드 쓰면 죽는 줄 아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괜찮고요. 아토피의 빈판텐보다는 그냥 보습 많이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이제 생리적 지질 복합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게 그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이렇게 세 가지로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데요. 이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이 성분들을 3대 1대1로 넣은 게 에피세람이라는 제품이에요. 그 에피세람이 이제 스테로이드 대신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발라주시면 좋고, 목욕한 다음에 발라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목욕한 다음에 에피세람 한번 바르시고, 근데 이게 그 자체는 보습제 같은 거예요. 연고는 아니고 스테로이드 안 들어가 있고 많이 발라도 괜찮은데 이게 보습력은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피세람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보습제 한번 더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정확한 네, 이름이 에피세람. 네, 에피세람이고요. 이거. 성인 발라도 괜찮아요. 네. 네. 요 김유라님 저 가려움증 네. 아토피에 말이죠. 이거 어떻게 가려운 해야 거는 되나요? 저도 굉장히 있어요. 저도 보통 피부 가려서 딱 네. 긁으면 손톱 자국으로 부풀어 오르거든요. 음. 이거 피부 묘기증이라고 해요. 음. 면역의 문제가 아니라 알레르기예요. 이것도 알레르기인데 이 긁지 않아야 되고, 근데 안 긁을 수 없어요. 저도 있어요. 막 저도 가려우니까. 네, 저도 너무 가려워서 긁으면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이렇게 그 글씨 쓰면은 글씨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피부 그래요? 묘기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먹는 항히스타민제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좀 심할 때 약간 상비약처럼 가지고 계시다가 먹는 약 드시면 좀 나을 거고요. 에피세람 성인이 발라도 되고 그리고 그 에피세람하고 제로이드는 저기 실비보험이 돼요. 그게 그래요? 굉장히 이게 도움이 약간 되죠. 보습제 같은 건데도. 네, 제로이드가 실비보험이 돼요. 아토피에서 실비보험이 되기 때문에 에피세람하고 제로이드는 그 제로이드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중에서 사면은 그냥 돈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처방 받으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 받아서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세요. 근데 만약에 제로이드가 실비보험이 없으시면 제로이드를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보습은 하루에 5번 정도 해주시면 좋거든요. 요만한 200ml짜리 그 크림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 써주시면 좋아요.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많이 써야 돼요. 네. 그 피부는 발라줄수록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로이드가 80ml에 3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막 듬뿍듬뿍 바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로이드가 막 무슨 엄청 좋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발라서는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실비보험이 없으시면 큰 대용량 그런 보습제 좋은 거 그냥 대용량 보습제 사셔서 꼭 제로이드가 아니더라도. 네, 수시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그러면 제로이드 좋아요. 제로이드는 대학병원에서 많이 처방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데 괜찮은 건데, 실비가 없으면 조금, 실비 없는데 이 돈을 내고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쑥고개님은 이제 분유 이야기 물어보시네요. 그 외제 분유 많이들 또 얘기하잖아요. 아까 이제 그 하이퍼 알러지도 분유는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외국 분유 뭐 시밀락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네. 좀 비싼 거 아예 그냥 그 액체로 된 거 유행하지 않나요? 저는 그냥 큰 차이 없다. 그냥 큰 회사 거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큰 회사 거. 큰 회사 거. 네. 큰 회사 거 먹이시고. 그러네요. 청기저귀는 네.
그게 청기저귀가 문제가 뭐냐면 잘 이게 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막 계속 확인하고 막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바꿔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하셔도 괜찮은데요. 괜히 청기저귀 썼는데 쉬했는지 모르고 막 2-3시간씩 놔뒀다 그러면 종이 기저귀보다 나빠요. 그러니까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에만 청기저귀를 쓰시고 그게 아닐 때는 종이 기저귀 쓰는 게 나아요. 네. 우리 양대림이라는 분은 14살짜리면 지금 중학교 한 2학년쯤 될래나? 여기 들어오셨네. 네. 키가 170인데 성장판이 다쳤다. 다쳤으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운동하시고. 그러게요. 그 남자는 여자하고 달리 성장판이 다쳐도 한 1-2년 동안 조금 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성장판이 다쳤다는 거는 이제 성장 호르몬을 써도 크게 효과는 없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아예 1-2cm도 안 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170이니까 조금 더 크고 싶으시구나. 네. 조금 희망을 가져보시고 선생님 네. 얘기대로 좀 잘 운동도 드시고 운동하고 잠도 좀 자고 그러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네. 그래 대용량 보습제로 세타필 어떠냐 물어보시는데요. 그 보습제를 어떤 걸 보습제 많이 쓰는지는 물어보시네. 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요? 좋다는 보습제가 우리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습제는 그냥 그 써봐야 돼요. 써봐야 되고 근데 아기가 피부가 많이 좀 예민한 편이면은 네. 온몸에 다 발랐을 때 확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귀 밑이나 허벅지 아. 안쪽이나 이런 쪽에 그거를. 하루에 한 3-4번 정도 조그맣게 발라보세요. 발라보고 한 며칠 정도 발랐는데 괜찮으면 그냥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발라봤는데 좀 아니다 싶으면 안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좀 세타필, 뭐 피지옥의 제로이드 좀 큰 회사 거 쓰시는 게 좋으세요. 너무 작은 회사 거 쓰시면 이게 뭐가 들어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의원에서 팔던 보습제가 그래요? 네. 이제 거기에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하. 그거를 모르고 이제 엄마들이 이 근데- 꿀피부가 된다 해서 오. 한동안 엄청 썼는데 알고 보니 스테로이드 들어있어서 그건 아주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됐어요. 부도덕한 일인데. 네, 그래서 아하. 저는 너무 작은 회사 거는 혹시 뭐가 들어가는지 몰라서 조금 추천하지 않아요. 요새 또 뭐 직구로도 많이 사는데 아무튼 큰 회사 걸 사라 지금 그 얘기를 네, 하시네요. 큰 회사 걸 사는 게 좋고 음, 그리고 막 천연 화장품도 저는 별로 권하지 글쎄요. 않는다. 네네. 왜냐하면 천연 화장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 천연 화장품이라는 거는 그 검증이 안 된 화장품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랑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서 뭐 잘 맞으면은 써도 되긴 하는데 굳이 막 천연 화장품 해서 막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 이런 거 굳이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아토피로 살짝 좀 마무리를 해주셨네요. 네. 네. 우리 민아림 선생님, 네, 비욘디 맘마미아 육아 관련해서 여러 정보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러게요. 벌써 이 마칠 시간이 다 됐단 네, 말이에요. 마칠 시간이 자, 됐네요. 선생님 마무리하는 멘트로 어때요? 이렇게 육아 따님을 이렇게 3분 키워봤고 네. 지금 이제 비슷한 뭐 힘들죠. 2살, 3살 뭐 그런 부모님들에게 네.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세요? 내 애가 아니다. 네? 이 아이는 내 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키워야 오? 되는데 이 아이는 내 애가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육아빠 정우현 선생님한테도 들었던 얘긴데요. 오, 유명한 이게- 얘기구나. 네. 얘는 내 애가 아니다. 내 애가 아니다. 냉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내 아이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화가 확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의 아이가 저기서 잘못하고 있으면 어, 그냥 이렇게 보고 있게 돼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그냥 너무 화가 날 때 저 아이는 내 애가 아니야. 아, 옆집에서 놀러 온 애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조금 나아요. 말 안 듣고 막 그럴 때. 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아이는 내 애가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도 좀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도 우리 카카오에 누적으로 한 2,200명 들어오셨네요. 네, 많이 보셨고, 여러분들 혹시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비욘디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또 일부 저희가 잘 모르는 것도 우리 민서 선생님께 좀 여쭙고 해서 답변을 올릴게요.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네. 뭐 1인 강연도 좋고,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 원하는 스타일에, 저희는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중과 지식 나눔을 통해서 소통하려는 분들 대환영이고요. 네.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아나운서도 좋고, 또 뭐 뭐 누가 되든 선생님이 이렇게 좀 백지에서 네. 좀 좋은 기획을 하셔서 그 갖고 계신 많은 그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좋아요. 우리 따님 다 지금 자고 있겠죠? 지금 셋 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올라와 나왔을 이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메디텔이 내일은 아쉽게도 휴방입니다.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또 사정이 생겨갖고, 네, 죄송하고요. 모레 찾아뵙죠. 목요일 날 9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욱더 열심히 할 거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생님은 또 대까지 가시려면 또 많이 걸리겠네요. 네, 뭐 그 저기 안양에 계신 분들은 민앤미 소아과 좀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좀 많이 가시고, 그리고 선생님 또 혹시 방송 보고 오신 분들 좀 잘 좀 대해 주시고, 그죠?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인사할까요 이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네.